아이스도 팔고 캔도 팔고 그게 우리나라만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매출입니다. 그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커피 원두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그래서 생두를 이렇게 전 세계로 납품하는 그 양이 약 한 300조 정도 원두만. 그게 이제 그걸 완제품으로 해가지고 파는 게 이제 스타벅스고 캔커피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000조가 됩니다. 그 바수꽃이라는 데는 그런 데도 다 이제 그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 네. 실버스키는 는 뭐냐면 그 생두 원두로 아까 얘기했던 그 실버스킨을 제거하는 그게 이제 원천 기술이고 특허에 제가 그 기계를 세계 특허를 낸 겁니다. 완성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20만 톤 중에 국내에 풀리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그 1단계, 2단계 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이 커피는 실버스킨 제거한 커피도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떤 거냐면 첫째로 1차 산업이 그 원두를 가공해가지고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재수출하고 품는 겁니다. 그럼 스타벅스에서도 우리 원두를 갖고 가는 거고 파스포츠를 갖고 가는 거고 그게 우리 1차 산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버스킨을 제거하는 원두가 왜 필요하냐니까 첫째로 그 세계 바리스타 대회 전 세계의 커피 이제 그 대회에 가면 1등하는 챔피언이 집에서 이렇게 콩콩콩 뽑습니다. 그 뽑아가지고 손 이제 핀셋으로 그걸 뽑아냅니다. 실버스킨을. 그걸로 해가지고 내는 커피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합니다. 바리스타 대회. 맛이 좋은. 근데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대량 생산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제가 낸 겁니다. 기계도 만들고, 기계도 완제품 만들었고, 요번에 한 1년,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세계체 만들어도. 그래서 세계 특허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지금에 있는 커피 맛을,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이거든요. 이 커피도 먹어가면서, 그리고 실버스킨 제가 커피도 먹어보면, 커피의 맛이 이제 조금 깔끔함이나 아까 얘기했던 불순물, 그 실버스킨이 커피 맛을 잡내를 내고 좀 이제 그런 맛을 풀맛을 내거든요. 그걸 제거하다 보니 깔끔하게 내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보관상에 균이라는 그 균이 실버스킨이 제일 많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바람 1군입니다. 바람 물질. 그냥 평소 때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원두를. 왜? 거기서 생성되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오크라톡신 균이 생성됩니다. 우리 그걸 완전 100%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 일부. 우리 신문사 대표님이시니까요 얘기 잘하면 내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시점도 그 장애인들이 와서 그 커피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갈아서 그 제거한 거하고 제거하지 않은 거하고 맛 차이가 네, 깔끔하게 많이 납니다. 다릅니다. 이거 똑같은 원두인데도. 우리가 네. 브라이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맛도 깔끔해지고 만약에 오크라톡신균도 없고 그리고 취급하는 취급자 입장에서는 보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실버스킨을 제거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원두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처음에 디카페인 커피가 나왔을 때 디카페인 커피는 정말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이 디카페인 커피가 이렇게 싱거운데 누가 이렇게 먹을까라고 했을 때 디카페인 커피를 내놓는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3년 안에 이 커피 원두 시장이 5%를 잡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3년 만에 8%를 잡았어요. 그 300조 시장에서. 지금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실버스킨이 그대로 지금 나가는 커피와 실버스킨을 제거한 커피 원두로 이제는 분류되는 때가 올 거다라고. 그게 제 1차 꿈입니다. 네. 지금 그 ICO 국제 커피 기구에서 전 세계의 커피 생산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디카페인 커피 원두냐, 그러니까 카페인을 뽑지 않은 원두냐, 그걸로 하는데 기준을 잡습니다. 저는 거기에 실버스킨을 제거한 원두냐, 제거하지 않는 원두냐가 제가 거기에 등록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커피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요거 이제 다 이제 아시고는 이제 전 세계 커피 시장에 산업혁명이라고 이게 커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커피학 박수를 교수님. 초대해
되는데 저는 그 커피 역사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굉장한 그 맞아요. 역사가 네. 오래됐는데 네. 그런 연구들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그냥 그 원시인 그 방법만 다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말씀 정말 그건 키포인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기존에 옛날에 진짜 우리가 아는 커피 원조가 하는 거는 우리 전통 방식 있죠. 방앗간에서 우리가 네. 절구통에 뽑아가지고 그 다 채로 해가지고 발에 날리는 다 바르는 그렇게 거 해서 안에 커피를 있는 먹었습니다. 것만. 그렇게 해서 커피를 먹은 겁니다. 원주민들은. 그래서 커피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혈관처럼 오면은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각성 효과 있다 보니까 이 커피가 우리가 얘기하는 중세 시대에는 마약으로 분류돼가지고 판매를 그 일반인한테 못 파게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근데 지금 우리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산업화되면서 대량으로 뽑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실버 스킨을 이거 채로 불고 하고 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생산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왔냐 하니까 이제 우리 커피 머신기 에스프레소 기계 거기에서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고요. 그냥 그라인더. 그래서 이걸 뽑기 위해서 이걸 뽑는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1kg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기술로서 약 한 700g밖에 안 넘어요. 1kg. 1kg 넘어요. 그러니까 25% 30%가 노선화 봅니다. 그러니까 상업화 되지는 않는 겁니다. 저희는 3% 미만입니다. 저도 이 카페를 하고 싶어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저 그 과정이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저희는 이제 강사님 근데 저희 커피 맛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맛은 다 이렇게 몇 팀이 이제 2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커피를 다른 걸 주세요. 거기 원장 선생님이 다른 걸 이렇게 주셔가지고 분석을 하려는데 저는 커피도 잘 안 좋아하지만 다 뜰고 쓰고 막 이런데 어떤 분은 민감하게 예. 이 맛 뭐 자기가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이거 1번, 2번, 3번, 4번. 근데 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맛을 잘 구분을 못해. 어떤 건 뜰고 쓰고 이것만 내가 기억을 하지 성분이 뭐 몇 프로의 뭐 몇몇이 단맛이 있다. 이거는 모르는데 그분은 진짜 정확하게 막 이렇게 강사님도 와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근데 호주에서 살다 오셨대요.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멕시코 같은 데도 멕시코가 또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살다 난민들하고 이제 원주민들이랑 하다 보니까 아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뭐냐 갈아가지고 또 요만한 뭐 그릇이 있대요. 뭐 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이렇게 흔드니까 그게 밑으로 떨어져 갖고 예, 거기에서 또 뭐 3번을 이렇게 걸러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면서 그런 커피를 자기는 마셨다.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 지금 그분이 어디서 양평인가 어디서 카페를 하고 계신데 근데 저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도 지금은 청소타 하려고 막 내가 제일 먼저 불 붙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만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게 보니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왜 안 했냐 역사의 그렇죠. 기간이 긴데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멕시코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걸렀다는 게 아마 실버 스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거고 근데 그게 구경만 원주민들이나 하시는 데다가 한 개씩 덜어서 드시고 네. 나중에 골뱅이 드세요. 그걸 상업화할 생각은 못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나라 원두에 어느 걸 몇 프로 해서 브랜딩을 해서 맛있는 맛을 낸다 이런 거 아니면 온도를 몇 도에서 내린다 이런 맛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그런 실버 스킨을 제거한다라는 그게 전통 방식에서 일단은 이게 상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건 없어져 버린 거고 그라인더라고 하는 기계가 나와버렸잖아요. 그 그라인더에서 그냥 갈아버렸거든요. 아니 나는 그 가리를 갈르세요. 예, 됐어요. 이 그냥 왜 그 원두 자체를 로스팅 할 때 이 로스팅 할 때 그 온도나 그 몇 분의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원두 맛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원두를 몇 도씨에 몇 분을 볶을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었고 그리고 어느 나라 원두를 몇 프로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몇 도씨에 물에서 내렸을 때 물 맛의 차이가 차이 엄청 그것만 나요. 설명을 맞아요. 했던 거지 이것을 상업화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게 그렇지. 그게 정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발명과 발견을 보면은 참
생활 속에 있었던 건데 우연한 발견으로 이게 정말 엄청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실버 스킨을 제거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정말 커피에서는 찌꺼기고 커피의 잔맛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빼낸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고,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실버 스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바람을 불어서 원두를 저 벽에다 갖다 깨는 방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율이 25% 정도가 나니까 이게 상업화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로스가 많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정말 그 실버 스킨만 빼내는 것을 해서 이제 특허를 신청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로 특허를 할 거야라는 논문으로도 특허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 논문뿐만이 아니라 논문을 낸 그걸 그대로 기계화로 장비로 만들었고 장비에서 실생산을 해보니 로스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업화가 됐다고 이제 시장이 제가 되는 하는데 거죠. 이름이 실버 뭐예요? 실버 스킨. 실버 스킨. 실버 스킨. 아, 그 체프라 그러지. 영어로 체프라 그래요. 체프. 영어로 체프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게 콩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아, 우리가 생겨요. 콩 뽑고 콩이나 깨를 볶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은피라거든요. 그 껍질 다 없어지. 그게 은피입니다. 은피. 생길 때 원래 예, 그 커피 제가 하는 겁니까? 이게? 불순입니다. 예, 예. 이거 커피 못 이게 커피가 원두가 생길 때 요렇게 심지가 그러니까. 생겨서 요렇게 감싸면서 알이 두 개가 딱 그러니까 들어있는 우리가 거거든요. 이게 로스팅하면서 벗겨져 나가요. 그거 근데 뭘 일단은 안에 있는 건 못 빼내서 안에 거죠. 못 예, 빼내서. 그걸 뺀다는 거예요. 커피가 저희가. 커피가 자랄 때는 제가 관심을 왜 가지냐면 내가 그 어느 한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서울에 하수구찌 그 하수구찌. 커피숍을 인수를 받은 거예요. 네. 겨울에는 한 130, 여름에는 한 250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매일 며칠. 하수구찌인데 그게 이제 나는 교육을 안 받았지만 내가 거기에 있는 매니저를 하나 그리고 나는 뭐 열흘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가요. 아니면 이걸로 매일 매출이 다 되고 다 이걸로 이제 다르게 다 되었다.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파스쿠치에 가서 아무리 바리스타 자격이 있어도 파스쿠치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4일간 그 교육을 받아야 그 내려오는 방법이다. 좀 특이한 파스쿠치가 다른 데보다 좀 약간 특이한 데가 있는가 봐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그래가지고 내가 왜 관심이 많냐면 우리 대표님